책이 나온 지 한 3일차 된 것 같은데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사주시고 많이 그 서점 웹사이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이 컬러에 맞게 허스미술관의 민트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요즘에 시간이 진짜 없는데 그래도 볼 건 봐야 되잖아요. 올해 아마도 가장 메인 전시 세계 중에 하나죠.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모스.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적당히 그러려니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비엔나 1900 관련된 전시 이야기는 미리 해드렸고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그림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입구부터 진짜 줄 서요. 엄청 복잡합니다. 시간대별로 인원 제한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많았던 특별전 전시할 때만큼 붐볐습니다. 근데 정해진 인원이라서 그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갔다 왔던 고흐전은 인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보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번 전시는 사람 많긴 해도 요령만 좀 융통성만 있으면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입구 클림트 그림을 메인으로 걸어놨죠. 주요 작품들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분리파의 변화 시작해가지고 초반에 분리파 관련된 사진들 나오고 특히 여기 클림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빈 분리파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죠. 고양이 안고 있는 모습. 이 특유의 푸른 가운 흑백이라서 색깔은 안 보이는데 클림트가 파란색 가운을 입고 다녔대요. 근데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노팬티로 항상 다녔다고 합니다. 바람둥이 클림트죠. 노팬트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엔나 분리파 49의 포스터인데 이게 에곤 실레 작품이죠. 그래서 이 포스터 에곤 실레의 요 스타일 유명합니다. 요거가 이제 익숙한 작품인데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리파 포스터들 이렇게 좀 빨리 생략할게요. 페르디난트 안드리의 포스터 작품도 있고. 근데 이것 좀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근 전시 모든 기획 상업 특별전을 말해요. 갤러리 전시 말고. 왜 쓸데없이 다 어둡게 전시할까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해외 전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이렇게 불을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잘 못 봤어요, 최근에 해외 전시 중에. 우리나라만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상업 특별 전시 중에. 그래서 이거 여기 조명 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이게 한 이런 방식이 한 10년 됐나 벌써? 제 기억 아모레 퍼시픽에서 좀 시도하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전시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좀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림이 잘 안 보이거나 반사가 애매하게 돼서 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고특별전 같은 경우에 사람은 많은데 그림도 배경이 어두우니까 막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너 왜 어둡냐고 막 이런 얘기 꽤 많습니다. 저 이상한 트렌드라고 봐요. 이거 왜 그림은 보기 편해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캡션도 좀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눈알 빠질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캡션 크게 하면 촌스러워집니다. 그건 좀 이해해줘야 돼요. 캡션 대빵만하게 하잖아요. 감각 떨어진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것까진 뭐라고 하긴 그런데 캡션 안 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다는 경우 너무 불편한데 아트페어 같은 경우 안 달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아주는 게 어디예요? 설명도 나오잖아요. 이런 건 좋은데 쓸데없이 불편하게 어둡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한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약간 분위기 너무 취해서 기획 회사들에서 최근에 막 멋있게 하려고 저는 약간 너무 멋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멋 안 부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팅, 전시 배치 이런 거랑 어떻게 하면 좀 동선이라든지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기획한 의도대로 볼 수 있을까? 혹은 또 편하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 쓸데없이 멋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작품 대여하는 곳에서 원하는 조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원래 있는 미술관 생각해 보세요. 원래 미술관들 안 어두워요 이렇게까지. 그거 그렇게 따지면 그 조도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너무 다 어두워서 그래 우리나라 전시만. 자, 아무튼 이런 또 포스터가 이거 클로만 모저의
다른 포스터, 그리고 그 초반의 메인 작품입니다. 숲을 속의 여인, 클림트의 작품. 실제보다는 제가 갤럭시 카메라로 찍었는데 좀 어둡다 보니까, 어두니까 또 카메라도 또 쓸데없이 너무 밝게 찍는단 말이죠. 원래 이 정도로 찍어야 좀 좋은데, 이거는 홈페이지 레오폴트 미술관 사이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자체로 좀 밝게 찍어요. 네. 아무튼 클림트의 메인 모델이었죠. 단골 모델 마리아 우치카를 모델로 이렇게 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 약간의 이제 터치로 보면 아직 인상파, 그리고 약간의 표현주의적인 느낌도 있고 분위기는 상징주의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의 그 혼외자를 낳았다고 하죠. 네, 구스타프 우치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 여인, 또 다른 클림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클림트의 애인이 에미리 플렉이잖아요. 플렉에도 당시 패션 디자이너였고,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했던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캡션을 이거 안 지워놨네요. 네, 아무튼 당시 유행했던 멋쟁이 패션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 옆모습이라는 작품, 클림트의 좀 과도기대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림트 치고는 좀 못 그린 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습작 느낌이 나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왜냐면 클림트가 너무 잘 그려서요. 사실주의적으로 그릴 때. 그래서 약간 비교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건 있지만. 클림트가 외곽은 이렇게 좀 편하게 터치를 풀더라도 이 얼굴 이목구비 그리면 이 천재 티가 딱 납니다. 엄청 섬세하면서 인상을 너무 잘 포착하죠. 한쪽으로 눈 시선 돌리는 것도 되게 표정도 재밌고요. 하나 지역의 소녀라는 작품 초상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재단 이 작품 있는데, 이게 원래 벽화 브루크 테아터 벽화 천장화 습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좀 확대해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제 사진으로 찍은 거. 그리고 오스트리아 황제 즉위 60주년 기념 우표 디자인이 있습니다. 황제 프란츠 요세프 1세 기마상, 레오폴트 2세, 프란츠 1세 같아요. 그리고 까를로스, 오스트리아에선 까를로 부르죠. 카를 6세. 예. 인데 여기 합스부르크 이 턱이 나옵니다. 그죠? 합스부르크의 끝물이죠. 이 시대가. 그리고 베토벤의 집에 있는 거리를 그린 목파나 연작, 이런 파나 시리즈가 나옵니다. 베토벤의 집이 있는 거리예요. 벨베레데 궁전, 카를 몰의 또 다른 파나입니다. 새로운 시각, 달라진 오스트리아의 풍경, 이번 풍경화를 전문으로 이렇게 따로 섹션을 나눠놨는데, 이 작품 이런 거죠. 이거 좀 반사되는 거 좀 안 되게 신경 쓰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원래 이제 홈페이지 이미지가 이렇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암울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전묘법이 응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 신인상파의 영향이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클림트가 자주 그렸던 아티제 호수 근교를 배경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다가온 네온데 여러분 이게 근데 나무겠죠? 이거 나무? 나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벌떼 같기도 해요. 그죠? 아무튼 되게 상징주의적인, 되게 암울한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안톤 파이슈타워 작품입니다.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로 보통 분류를 하고, 화가의 주관적인 감성 그리고 자연을 모티브로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풍경화도 그래서 많이 그렸죠. 터치로 이렇게 날리는 걸로 봐서는 표현주의적인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전에 이 시대로는 파리의 인상파, 그 뒤에 탈인상주의의 영향을 또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에곤 실레와 같은 신예술 그룹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처럼 빈미술 아카데미 자퇴한 불량 학생이었죠. 그리고 카를 몰,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작가 호예 바르테의 겨울, 이 호예 바르테 지역이 많은 예술가들이 살았던 동네였대요. 카를 몰이 클림트와 함께 빈 분리파 창립 멤버입니다. 근데 스승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카를 몰이. 그래서 의붓딸 알미란 딸이 있었는데, 클림트가 의붓딸 알미한테 찝쩍거리는 바람에 이 클림트와 사이가 좀 멀어졌다는 그런 약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를 몰이 나치당에 가입을 했었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패망했잖아요. 그 독일이. 그러면서 러시아 군이 이렇게 점령하러 오니까 그때 위기를 느끼고 친딸일 거예요. 이 딸은 친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런 비극적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빈 분리파였잖아요. 이 오스트리아 빈의 반고흐 작품을 소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빈 분리파의 반고흐의 영향이 또 있어요. 특히 에곤 실레도 반고흐의 영향을 받았고 그 모티브가 된 그림들 몇 점을 남겼었죠. 예, 그게 다 이 화가 덕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요제프 호프만이라는 친구 건축가가 설계한 저택에서 살았을 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 스타일은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이 당시에 또 아주 뭐 특이한 건 아니니까요. 쉔브룬에서라는 작품이야. 같은 화가 까를 몰입니다. 역시 자연을 좀 좋아하죠, 이 화가. 인상주의 영향이었을 때의 작품입니다. 이게 약간 초창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다 표현주의로 진화하게 되죠. 그리고 에곤 실레의 초창기 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클림트를 처음 만났던 시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빈 분리파와 비너 베르크 슈테테는 빈 공방운동 그 화파를 이렇게 후배에게 소개를 해줬죠. 클림트가. 근데 그때 초창기인데 아직은 클림트적인 그 느낌이 나오기 전 드로잉이라서 이런 게 좀 클림트 영향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아마도 제가 예고를 했었죠. 이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사라진 그림이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한 예상 그림 거의 적중률 8, 9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에곤 실레 작품을 많이 빌려와서 되게 대박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작품 수 되게 만족스러워요. 언덕 아래 마을이란 작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17살 때에 그린 진짜 초창기 작품이죠. 1907년도가 드로잉 습작도 있었고 그죠. 아까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좀 파리의 인상주의에서 지난 탈인상주의 시대 때 화가들의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무렵에 고흐 초대권 신청하신다고요? 고흐 초대권 내돈내산해서 직접 보고 사진도 못 찍게 해서 저 리뷰도 안 해요. 직관 리뷰 못 합니다. 왜냐면 사진 못 찍게 해서. 근데 그날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간 것도 있고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사람한테 치인 것도 있고 좀 애매했습니다. 전시가. 작품 구성도 그렇고. 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요. 고우 없어요. 저 내돈내산했습니다. 저 고우 사진 못 찍어요. 사진 못 찍는지 알았으면 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사진 못 찍게 하는 전시가 흔치 않거든요. 인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원 이 시간대 적정 인원 그런 거 통제도 없어서 더 많은 것도 있었고 첫날 이렇게 마감시키고 차라리 다른 날 이렇게 창 띄우면 좋지 않았을까. 일부러 제가 사람 많을까봐 오후에 갔거든요. 그래도 많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였고 호숫가의 남녀 이 분위기 되게 멋있습니다. 에른스트 슈테어 구글 치면 잘 안 나옵니다. 에른스트 슈토라고 나오더라고요. 구글에는. 어쨌든 빔 분리파 창립 멤버고 전묘법 스타일을 응용했을 때죠. 이때만 해도 이 화가가 석양, 달빛 되게 서정적인 화풍 되게 멋있게 그린 스타일입니다. 이런 우울한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1차 세계대전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족들 상당수가 죽었어요. 평소에도 우울증도 앓았고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또 자기 고향이 완전히 동네가 아작이 났고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비운의 화가 슈테어라는 화가 그림이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서 낭만적이라서 더욱 안타까운 그림이죠. 책 주문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집이 있는 풍경 레오폴트 블라우엔 슈타이너 작가의 작품. 이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좀 많이 소개되진 않아요, 인터넷에. 이 작가도 빈 분리파 멤버였고 오늘 대다수가 빈 분리파 멤버입니다. 나치당 가입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러시아군이 점령했을 때 무죄 선고받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었던 작가 옥수수 짚이 있는 풍경. 약간 밀레 영향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에곤 실레에 밝혀지지 않은 이 작품이 100년 만에 재발견됐다고 이슈가 됐던 피아노 앞 레오폴트 치아체크 이 초상을 그렸는데 이분이 에곤 실레의 재능을 알아보고 에곤 실레 미술학교 보냈던 착한 외삼촌이었대요. 이분이 또 음악도 좋아하셨나봐요. 뮤지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 앞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고마운 삼촌을 그려줬습니다. 터치로 봐서는 약간 후기 인상주의 그 느낌이 나옵니다. 그죠?
터치 느낌? 탈인상주의? 약간 고흐의 영향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작품이 NFT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판매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판매 시도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때 유행이었죠. 2년 전에. 그러다가 코인 시장 훅 가면서 같이 확 안 좋아지다가 작품을 열심히 한 작가만 거의 살아남았고 밈성으로 그런 작가들 거의 죽었죠. 저 같은 사람도 없어졌죠. 저 NFT 좀 팔았습니다. 아이패드로 디지털 드로잉 해가지고 명작 코인 시리즈 동전 그려가지고 팔았는데 그런 추억의 NFT. 그리고 이 작가 보르시아 콜로 피네리라는 여성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뮌헨에서 활동했을 때 여성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웠고 이분이 좀 부유한 유대인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곤 실레 같은 젊은 예술가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후원을 했다고 해요. 역시 빈 분리파 멤버였고 빈 공방운동에도 가담했던 되게 재능이 많았던 여성 화가였습니다. 실비아 콜로라고 이렇게 초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초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초상 같은 화가의 작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표정이 되게 심오합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패턴 디자인을 좀 보는 느낌이 있네요. 평면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오스카 코코슈카 드로잉이 이번에 몇 점 왔는데 이번에 좀 느낀 거는 약간 에곤 실레의 느낌과 좀 겹치는 게 있구나. 둘이 활동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 컨투어 느낌의 이런 느낌도 있고 유도적인 여백 생략 드로잉도 에곤 실레와 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트 토넷 디자인의 그 의자가 있어요. 모더니즘 디자인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주었던 오스트리아의 재능이 많았던 예술가들 디자인 작품들이 이번에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만 모저의 작품들, 이제 대중은 빈 분리파 스타일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갑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내 예상이 맞았네 하면서. 그래서 클로만 모저의 요 동굴의 비너스 작품이 맞습니다. 이분이 회화도 감각 있게 그리는데 디자인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표현주의, 상징주의적 회화도 그리고 디자이너도 다 했던 종합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로만 모저의 또 다른 작품, 제가 이름을 안 찍어 왔는데 이거 맞죠? 그리고 클로만 모저의 요 심플한 작품, 역시 디자이너답게 뭔가 면분화라는 스타일을 좋아하네요. 보니까 회화 자체가 이미 디자인적인 걸 그리고 있다는 게 새삼 보입니다. 약간 습작 비슷한 작품이거든요. 되게 감각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구름 습작이에요. 액자가 이렇게 좀 두꺼우니까 요 습작이라도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클로만 모저의 작품. 그리고 또 다른 습작 풍경화입니다. 클로만 모저. 표현주의 스타일의 작품이네요. 붓도 되게 회화적으로 쓰고 이미 홍보 이미지에 많이 나왔던 금자나 작품. 마리골드가 금자나인가봐요. 디자인의 1세대, 모던 디자인 1세대의 이 종합 예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화갱클럽과 알벤 에커리엔츠라고 해서 빈 분리파 안에서 풍경화, 회화를 더 추구했던 그런 작가들이 있었나 봐요. 알빈 네거 리엔츠 작품이 이번에 꽤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인데 이것도 입으세요. 이거 캡션 너무 어둡잖아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근데 이 그림이 너무 분위기가 멋있었습니다. 알빈 네거 린츠,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농부를 되게 많이 그렸던 화가였다고 해요. 근데 분위기 되게 멋있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촌스럽지 않을 느낌. 명작은 원래 유행을 안 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소녀, 신성한 무덤 부분,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리즈 작품인 것 같아요, 그죠? 표현주의적으로 터치를 막 날리는 스타일입니다. 고향에서 영감을 얻은 풍경,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그린 사실주의적인 리얼리즘 스타일의 작품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평범한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향의 와칠탑 풍경이래요. 그래서 약간 풍경화에 되게 재능이 많은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심 식사, 리얼리즘 스타일의 또 다른 작품,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색채는 저채대로 되게 평범하게 그린 스타일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초창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화가들이 표현주의적으로 바뀌니까 대다수가 이 작품이 연도가 거의 안 보이네요. 약간 훅인 것 같은데 여기요. 약간 멜랑콜리한 걸로 봐서는 이게 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기 사진 찍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번 전시는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영상 되면 저한테는 너무 좋았겠지만 이번 내돈내산이라서 그냥 다녀온 전시라서 조심스럽게 보는 분들 방해 안 되게 조심스럽게 찍고 왔습니다. 클로만 모저의 이쁜 와인잔, 와인을 먹고 싶게 만든 이 와인잔 직접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봐도 와인잔 너무 이쁘고 세련됐어요. 와, 이거 화이트 와인 마시면 너무 맛있겠네요. 이 그린 색깔. 네. 상들리의 제조사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와인잔 길어서 되게 특이하죠. 지금 봐도 유니크한 디자인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전시. 비엔나 1900 전시. 저는 디자인 전공자분들께 되게 추천하는 전시예요. 제가 나름 디자이너였잖아요. 근데 저 이 바닥 알잖아요. 디자이너들 근본 모르고 그냥 막 디자인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미술사 배우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 넘기는데 요런 거 공부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교수님들 과제 내주는 거 그냥 막 스케치하고 하다 보면 렌더링 하다 보면 최근엔 스케치도 안 하고 바로 컴퓨터 렌더링으로 바로 디자인하는 시대라서 근본을 알면 뭔가 저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자이너, 회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깨게 되거든요. 미술사를 공부하면 디자이너가 회사원이 될 필요 없구나, 디자인만 꼭 하라는 법 없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미술사 공부하면. 꽃병 디자인 얼마나 미래적이에요. 지금 봐도. 네. 요제프 호프만 이분 건축가인데 꽃병 디자인도 하고, 건축가가 다 하던 시대. 여러분 르코르비지의 화가였던 거 아시나요? 화가도 다 했어요.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편견의 시대죠. 예술에서 쓸데없이 분야를 너무 나눠놔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분야 나눠놓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꽃병 디자인, 네, 꽃병이 실례지만 와, 럭셔리 요강 같다는, 죄송합니다. 요한 레츠 회사 그리고 클라만 모저 거장께 죄송합니다. 요강처럼 보여서 럭셔리 요강. 꽃병 디자인 너무 멋있습니다. 와, 럭셔리 꽃병 너무 세련됐어요. 유행을 안 타는 디자인입니다. 지금 봐도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 와, 와인잔 진짜 모던하고 미래적입니다. 와, 진짜 이걸로 마시고 싶네요. 와, 칵테일 마시고 싶네요. 와, 이거 흔들고 싶은 욕망 너무 미래적입니다. 호영수님, 멋있습니다. 진짜 세련됐어요. 와, 이런 디자인 학생 때 이런 디자인 공부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과제 치여가지고 맨날 노가다 사포질만 하고 스케치 100장 해오라고 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다가 근본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아니라 뭐 배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비엔나 디자인 공방의 탄생, 비엔나 디자인 공방 운동,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술가들. 근데 여기서 이 입구에 비엔나 공방, 와, 이 텍스트 디자인 너무 멋있지 않나요? 세련되면서 진짜 미래적인 느낌. 이거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폭스바겐 느낌 나네. 폭스바겐이 따라한 건가? 요 전시 DP는 되게 멋있었습니다. 스탠드 글라스 느낌도 나고 아르누보 느낌의 약간 빈 디자인 공방 운동이 그 아르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딱 보면 되게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입니다. 이런 예술가들 빨리 넘어갈게요. 와, 되게 세련된 느낌. 큐레이팅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기가 의자 엄청 모던하죠. 와, 지금 봐도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 약간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이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 와, 벤치 이거 은근 매력있네요. 패턴도 그렇고. 미래적인 꽃병. 빈 공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너 베르크 슈테테거든요. 이게 WW 로고. 요게 이거예요. WW. 이 로고가 있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격자무늬 꽃병. 그리고 와, 클로만 모저 진짜 디자인 다 했습니다. 이런 패턴 디자인. 그리고 수도승의 머리. 여러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공예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국화 이번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클림트 영향을 받았을 때의 시기 빔 분리파, 되게 좀 장치적인 느낌이 당시 빔 분리파 클림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 자포니즘의 영향이라고 보더라고요. 이거 올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소개했는데 진짜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쪽집게 미리 보기 방송, 고흐 작품도 되게 많이 맞췄잖아요. 제가 나온다는 거 다 왔잖아요, 그죠? 아무튼 앞서가는 미리 보기 방송. 그런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인기 전시라고 했는데 다 분산돼서 그럴까요? 같은 시기에 메가 전시가 세 군데나 있어가지고. 과장된 꽃과 장식적 배경, 클림트 발화기 시절의 에곤 실레입니다. 클림트의 영향. 그리고 이 금 색깔도
클림트 영향인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이 캔버스 프레임도 이 클림트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클러스터 노이 브루크 전시, 첫 전시를 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그 전시 때에 출품한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비엔나 전시 되게 알찹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카라바조 전시도 추천하고, 신예술가 그룹 안톤 콜리히의 되게 자유분방한 터치, 거친 터치가 돋보이는 누드 작품이고, 그 다음에 한스 벨러, 이분은 요제프 호프만 건축가의 또 친구였습니다. 색감 되게 다채롭게 쓰는 표현주의 스타일입니다. 누드화도 되게 많이 그렸던 화가였대요. 색감 보면 되게 진짜 다채롭게 했습니다. 과도기 때의 클림트 색감이 좀 연상이 되네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연극 무대가 주무대예요. 그래서 연극에서 배우, 감독, 심지어 무대 디자이너, 극작가였어요. 근데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그림도 그렸는데 탈린상주의, 그러니까 그게 아마 모리스 드니면 나비파로 기억합니다. 모리스 드니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그림 되게 독특하게 그리는 약간 탈린상주의, 파리 물 먹고 와서 되게 새롭게 그리는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트 파리스 귀터슬로라는 작가예요.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여성 초상 알베르트 파리스 귀터슬로. 문학상도 받았어요. 이분 글도 잘 써서 종합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푸른 옷을 입은 여인 로빈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란 작가의 비교적 사실주의적인 성향의 작품이네요. 그리고 이 얼굴이 빛 안 보이게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빛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톤 콜리의 조용한 여성 초상화. 그리고 되게 컬러가 센 레드 컬러 파워 안톤 파이슈타우어 아까도 잠깐 나왔죠. 와인잔을 앞에 둔 화가의 아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신예술가 그룹이라서 에곤 실레와 같이 활동을 했고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유분방한 위에서 본 이런 시점이라든지 거친 터치, 세잔 그런 느낌? 탈리인상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야수파와 비슷한 시대, 오히려 앞선 시대에 활동했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이 깊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그러네요. 색깔 진짜 세죠? 근데 고전에서는 약간 베네치아의 티치아노의 센 컬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 빈 미술계가 아카데미즘은 고전주의를 엄청 숭상했잖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코코슈카의 또 작품 시리즈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빈 예술공예 학교 때, 그러니까 과도기 시절, 배우던 시절의 그때 작품입니다. 소녀. 지금 어린아이 이렇게 벗기고 그랬다간 큰일 나죠. 당시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목화 솜 따는 소녀. 그 포스터 그렸을 때네요. 비엔나 예술 전람회 포스터 디자인. 그리고 그 연극 피에타 극도 썼대요. 오스카 코코슈카가. 근데 피에타거든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이 레슬링 하는 거 주짓수 꺾기 하는 듯한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무섭게 재해석한 연극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러 느낌이 나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포스터 작품, 또 다른 포스터 작품.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왜 양쪽에서 본 자화상인지 모르겠어요. 큐비즘처럼 양쪽에서 동시에 본 거를 다 그린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제목은 그렇습니다. 코코시카 유명하죠. 클림트 에곤실레 다음 네임드가 코코시카라고 저는 봅니다. 오스카 코코시카의 메인 유화 작품 한 점, 헤르만 슈바르츠발트 두 번째 시리즈 작품이에요. 클림트가 되게 재능을 인정했던 젊은 세대 중 가장 위대한 재능이라고 평가했던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 엄청 그로테스크하게 뭔가 표현하는 우울한 감성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1차 세계대전 참전했다가 총 맞고 두개골 총상 입었고 폐도 총검으로 찔리고 평생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나치 탄압 때문에 또 영국으로 망명 간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오스카 코코슈카의 후원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그리고 또 다른 이분도 약간 후원자로 기억하는데 빅토어 리터폰 바우어를 그린 또 다른 작품입니다. 자기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죠? 오스카 코코슈카도 자신만의 느낌. 드로잉 보면 초창기에 에곤 실러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건 있는데 회화는 또 자기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 표현이 너무나 의도적인 어색함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막스 오펜하이머의 되게 저채도의 그레이 풍의 작품, 코코슈카의 동료였어요. 에곤 실러와도 교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스 오펜하이머의 또 다른 아르투어 초상 있어요.
특유의 저채도의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저채도 약간 모노크롬 특유의 멋진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리아르트 게르스틀 또 자살한 비운의 화가, 여러분 제 생각에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도 그렇고 약간 전에도 그렇고 뭔가 세기말적인 전쟁의 그 약간 뭔가 불안함이 감도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특히 유난히 자살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되네요. 나무와 지피는 풍경입니다. 이런 터치가 약간 고흐 느낌의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 약간 실험작 같거든요. 트란 호수를 그렸는데 이 호수 별명이 잠든 그리스 여인이었대요. 이 붓터치 과감한 게 좀 돋보이는 리하르트 게르스틀. 오스트리아의 방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마띠르도 되게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리하르트 게르스틀의 초기작, 비교적 평범한 작품이죠. 이거 음악가들과 교류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서 피아니스트 같은 음악가들이 꽤 많아요. 오스트리아의 방고우 리하르트 게르스틀, 피아니스트도 그렸어요. 스마라 그다 베르크. 이분 인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피아노 되게 잘 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터치를 봐서는 진짜 약간 반고흐 영향이 좀 보이네요. 혹은 신인상주의 영향도 받았고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죠? 헨리카 코네초상. 이분도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그죠? 유난히 피아니스트를 많이 그리네요. 이 홈페이지 이미지. 제가 찍은 게 홈페이지 이미지보다 밝게 나옵니다. 25살에 자살을 했어요. 네. 슌베르크 아내 마틸데와 불륜 저질렀었는데 이분과 이제 좀 결별하면서 이게 더 상태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집에 또 불을 질렀어요. 자기 작품도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화재 사건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비운의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찍어왔죠. 반신 누드의 자화상 홍보 이미지 이미 온다고 나왔고요. 이게 홈페이지 이미지 좀 차이가 있죠. 아무튼 좀 특유한 우울한 감성의 리하르트 게르스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곤 실레의 메인 작품이에요. 와, 사진 딱 열 맞춰서 각 거의 90도로 너무 잘 찍었네요. 새삼 느낍니다. 렌즈 굴절 최대한 없게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딱 보면요, 생각보다 크기는 작은데 워낙 유명한 자화상이다 보니까 와, 이거 드디어 보는구나 이런 만족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 당연히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근데 입장하고 포스터만은 사진만은 그 관보다 오히려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작품 앞에. 뭐냐면 이거 생각나는 김에 항상 있는 그 일, 이번 비엔나 1900 특별전 볼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제발 칙칙폭폭 기차 타듯이 줄 서서 보지 마시고 쭉 들어가서 역순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대별로 입장 제한이라서 사람들이 심리가 처음부터 보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처음부터 봐요.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고 쭉 들어가신 다음에 사람 없는 그림 여유있게 좀 보시고 먼저 사진 찍으시고, 사람이 몰리는데 사람들 막 사진 찍잖아요. 제발 오랫동안 찍지 마세요. 민폐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한 번만, 저처럼 한 번에 잘 찍으시란 말이죠. 이거 막 찍고 막 한 3번 찍는데 뜸을 막 10초 들여요. 막 미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진 찍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사람 많을 때는 좀 빨리 찍어야 됩니다. 눈치껏. 그리고 제발 줄 서지 마세요. 줄 서면 이거 서야 되나 초반에 따라 서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 없는 데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왕이면 그 입구 쪽에 스태프가 좀 잘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안쪽에 먼저 보시면 좀 덜 붐빕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사람들 다 끌고 잘 들어갈 텐데 하면 그런 생각. 아무튼 요게 이제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 좀 자신감이 넘칠 때, 빔 미술계에서 이제 주목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보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꽈리 레드 포인트가 돋보이는, 그리고 거친 이 질감 처리, 이게 되게 돋보입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때가 와요. 물 빠지거든요, 언젠가? 그러면 제가 혼자 에곤 실레의 자화상 앞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 복잡한 전시인데도.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복잡한데 애써서 막 줄 서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서 찍은 맞대이를 보시라고 좀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이 거친 느낌.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이렇게 센스 있게 역순으로 다시 보잖아요. 이젠 약간 처음 방은 이제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세 번째 방부터 이제 줄 서는 게 보여요. 그 줄이 이제 세 번째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저 한 바퀴 또 이제 처음 거 다시 보고 사진 또 한 번 찍고 또 줄 서는데 좀 피했다가 또 다른 데 방 가면 또 비어있는 데 또 많고 그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다가 사진 인증샷도 좀 잘 찍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의 파격, 젊은 천재 화가들의 예술 세계에서 드로잉을 따로 이렇게 시리즈로 섹션을 만들어 놨죠. 소녀의 초상 에곤 실레의 드로잉을 좀 열심히 했을 때의 작품이네요. 네. 이 정도 드로잉은 근데 당시에 천재 화가들 많이들 그리니까요. 에곤 실레 천재성은 클림트 영향 이후에 포텐이 터지는 거죠. 이것도 과도기 때라서 긴 머리를 한 자화상. 에곤 실레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그죠? 스웩, 약간 힙합하는 아티스트 같은. 유난히 손 동작을 연구를 많이 한 티가 나요. 이 사진만 봐도. 실제 에곤 실레의 손 드로잉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학생 가르칠 때 에곤 실레의 손 드로잉 일부러 따라 시켰거든요. 그럼 드로잉 되게 많이 듭니다. 학생들. 욕망이 그린 그림 영화에서 에곤 실레 배우 나오잖아요. 너무 다르게 생긴 배우를 섭외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곤 실레 사진 보고 그 영화 보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세상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에곤 실레 요 그림 이게 광고한 그림인가요? 원래부터 온다고? 아무튼 1911년도가 크루마우 지금의 체스키죠? 거기서 미성년자 모델을 썼다가 쫓겨났고 노랭바흐에서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면을 찍은 건 요건 놓쳤네요. 깜빡했네요. 아무튼 자화상이라는 해석도 있고 도플갱어를 표현했다는 말도 있고 1911년도가 의미 있는 해예요. 이때가 또 발리 노이젤 가장 중요한 뮤즈를 만났던 해거든요. 그때 이제 동거를 했죠, 둘이. 그리고 클림트의 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델 지원도 해줬죠, 클림트 형님께서. 죽은 시체 같은 질감이 되게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사진 해상도는 그래도 좋은 편이네요. 와, 이 썩은 피부 같은 특유의 거친 질감. 마띠에르를 느끼시길 추천드립니다. 에곤 실레의 유화 작품 볼 때. 그리고 이반 메슈트로비치의 손 조각이 있습니다. 손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틀린 누드 자화상, 희미하게 그린 에곤 실레의 드로잉이고 포인트 딱 찍는 이런 드로잉 되게 디자인적이고 감각적으로 보이죠. 장식이 있는 가운을 입은 누드 자화상, 그리고 얀 슈트르사의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 드로잉 중에 가장 메인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성의 반신 누드 뒷모습입니다. 특유의 에곤 실레 손 드로잉 보세요. 손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에곤 실레의 이 느낌이 뭐냐면 유화도 드로잉적인 느낌이 많고 에곤 실레의 메인 주특기가 진짜 드로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의 예술이에요. 선의 예술. 선 예술의 마법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시라는 작품이 제가 예상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공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홍보 때 게시란 작품. 이 게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특이한 거는 잔상 같은 사람의 뒤통수가 또 있어요. 사람 3명이 나옵니다. 예술적 깨달음일 수도 있고 약간 수도사 같은 느낌도 있네요. 영적인 거를 뭔가 그린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뭔가 모티브에서 뭔가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찍은 이미지로는 색이 훨씬 더 강해 보이죠. 홈페이지 이미지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밝고 이거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빛을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색도 다르게 보이니까요. 가까이서 봤을 때 이 마띠에르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화상이 제가 예고한 건가요? 이것도 1911년도이네요. 1911년에 많은 작품을 또 그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유의 썩은 피부 질감 역시 좀 가까이서 좀 마띠에르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일하러 가잖아요. 감상 따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감상은 저에게 사치예요. 감상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감이었구나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역시 빛이 너무 세게 반사됐네요.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전시 DP. 좀 여기 화면 자꾸 비치니까 조명에 일부러 위에서 찍었습니다. 이거 너무 잘 보이죠? 와, 이 센 느낌. 에너지 폭발할 것 같은. 피부에서 피 나올 것 같아요.
와, 에너지 너무 레벨 셉니다. 에곤실레. 이때 에너지가 한창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술적인 이 에너지가 충만했던 시절이 아닐까. 1911년이. 또 발리 노이즐가 한창 사랑했을 때고. 레오폴트 뮤지엄은 무조건 가야죠. 비엔나 가면. 아까 소개했고, 이거는 게르트 실레. 이거 동생 드로잉을 그렸을 때네요. 감각적인 여백. 너무 감각적이죠. 심플리즈 베스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너무 희미해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꼬마 아이를 그린 측면 초상, 리본을 단 소녀. 그리고 이 작품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거 캔버스 유화인데 드로잉 느낌이 나요. 이것도 너무 반사가 너무 심하죠, 이게. 와, 이 거친 드로잉 느낌. 처음에 근데 되게 날씬한 남자를 그린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로축이 길어서 유난히 좀 돋보이는 천을 두른 여성의 뒷모습. 이게 시리즈 그림인 것 같습니다. 계정 2의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은 여성, 눈먼 어머니를 위한 습작입니다. 특유의 에곤실레 드로잉, 포즈가 나옵니다. 이런 포즈 되게 좋아하죠. 손 잘 그리는데 일부러 손도 막 무심하게 생략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성에 대한 갈망, 뭔가 어머니와의 약간 애증의 관계 뭔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그림도 어머니를 모티브로 그렸나요? 그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 작품 이번에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와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역시 적중률. 엄마가 아이 멱살 잡은 듯한 아이가 막 인형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일부러 좀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기다리면 여러분 어머니와 아이 이 작품 아이가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 무서운 엄마 느낌입니다. 그죠? 어머니와 아이. 그 와중에 아이 좀 귀엽지 않나요? 에곤 실레가 그린 것 치고 아이를 귀엽게 그렸네요. 에곤 실레 특유의 손 거친 느낌 나옵니다. 다들 불안해 보인다고 하네요. 30분 단위 입장인데 그럼 시간 jes다가 1시간 뒤에 그때 시간 사람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30분 뒤면 어차피 거의 비슷한 그룹이니까. 아무튼 마감 시간 단위로 끝물에 빠집니다, 사람들. 좀 여유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그때를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에곤실레 자화상 요 조각도 있고 이 작품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시에 숨겨진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력있어요. 와, 에곤 실레가 추상화를 그렸구나. 물론 모티브는 있죠. 나무, 흔들리는 나무를 그리긴 했지만 그냥 보면 추상 느낌이 나서 또 구성미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일부러 마띠에르 열심히 잘 보시라고 제가 가까이서 찍어왔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저 혼자 있을 때 있었어요. 이 그림 앞에서도. 이 그림 아까 끌리는 뭔가 매력이 있어서 이것도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붐빌 때는. 근데 또 어느 순간 줄 빠져요. 기다리면. 그때 일부러 좀 가까이서 찍었어요. 와, 너무 매력 있는 작품. 이 와중에 빛 반사 너무 심하고. 에곤 실레 사인 디테일. 사인도 멋있죠. 1912년. 그래서 이 작품 저는 추천합니다. 너무 매력 있어요. 나무인지 철판인지 개미집인지 모호하게 만든 너무 매력적인 특이한 작품입니다. 자, 그 상실과 고립을 그린 검은 풍경화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린 작품 예고를 했죠. 올 수도 있다고. 진짜 왔어요. 이것도 오고 골고다 언덕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역시 와, 이 풍경화 너무 매력있어요. 에곤 실레. 그리고 이 작품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왔어. 이것도 보시길 바라고. 불타바강가의 크루마우 이것도 예고하지 않았나요? 또 빛반사 너무 심하고 이건 좀 아쉽네요. 사진 다른 크로마우 초상화가 아니라 풍경화 중에 색깔이 좀 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왔어요. 이 작품이 좀 메인 작품이에요. 풍경화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마우 시리즈 중에 풍경화 컬러감도 강하고 이 집들 귀엽게 눈처럼 보이는 것도 재밌고 근데 사진은 잘 안 나왔네요. 너무 빛반사 심합니다. 들판의 풍경.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이번에 기획하는 관계자 보시면 빛 방향 좀 바꿔주시면 관람객들이 보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판의 풍경. 와, 이게 또 디자인적으로 뭔가 나눈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와, 드로잉 진짜 감각적이죠. 감각이란 이런 겁니다. 드로잉의 이 감각. 뭘 좀 아는구나. 이 드로잉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각 이런 게 감각이에요. 네. 이런 거 타고나는 거죠. 네. 물론 카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감각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예, 이거 감각이죠. 감각의 영역. 이 집착이 심한 사람 이런 여백 못 남겨요. 의도적인 이 여백 이런 거 못 남깁니다. 너무 센스 있는 판자 지붕집 드로잉. 그리고 에건 실레 특유의 또 이런 포즈 되게 좋아하죠.
쭈그리고 앉은 여성인 것 같은데 밑에 하반신만 누드예요. 그죠? 이거 이 속옷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세요. 털 삐죽삐죽 서 있는 거 보세요. 와, 변태적으로 그렸습니다. 일부러 흥분한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표현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되게 에로틱한 또 다른 드로잉. 여러분, 이번 전시 19금 그런 거 없죠? 근데 예술인데 어때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긴 동물인데 사람이란 이런 에로틱한 동물이란다. 이 건전하게 교육하면 얼마나 좋은 성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까요? 아무튼 진짜 에로틱한 포즈. 드로잉이 선이 끊기는데도 되게 감각적으로 끊깁니다. 와, 이러기 쉽지가 않은데. 멋있는 드로잉. 희미한 드로잉입니다. 올라간 치마 입고 누워있는 여성의 누드. 일부러 이 음부를 조금 노출을 해요. 의도적인 에로틱이죠. 연출된 에로틱. 그런 걸 의도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 확 주는 요 특유의 드로잉. 파란 스타킹을 신고 앞으로 숙인 누드입니다. 파란 스타킹 색깔이었군요, 이게. 그리고 회색 망토 이 드로잉 따로 있어요. 저번에 소개한 그림 상당수가 와서 저도 좋았습니다. 10월 말에 레오폴트 가셨군요. 그때 봤던 그림 많이 왔다고 하시네요.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많이 빌려줬습니다. 레오폴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엔나 빈미술사 합스부르크 전시 대박나서 세계 흥행순위 3, 4위에서 비엔나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좋아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죠. 많이 빌려줄 수 있다고. 그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진심으로 많이 빌려줬습니다. 옛다 요거 가지라가 아니라 그래 이 정도는 성의껏 빌려줘야지. 이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에곤실레 저거 메인 드로잉 빌려줘야지. 아니, 메인 유화작품 빌려줘야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28살 때 일찍 요절했습니다. 에곤실레. 스페인 독감으로 속옷 재킷 모자를 거친 젊은 여인이래요. 남자처럼 보이는데 젊은 여인인가 봐요. 그리고 서 있는 두 여성. 특이하게 요렇게 생긴 사람 되게 많이 그립니다. 비슷한 인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여인. 와, 즉 감각. 라인 굴곡 심한데 이 미친 감각. 이 드로잉 진짜 감각 미쳤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폴디.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와 일부러 같이 전시했습니다. 요 섹션에서는 클림트는 막 흐늘흐늘거리는 이런 드로잉으로 그렸어요. 에로틱 엄청 심한 거를 이미 클림트가 시도한 걸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에곤실레가 자신감을 가진 거죠. 또 다른 드로잉. 그리고 클림트의 특유의 이런 비슷한 여성을 좀 많이 그렸죠. 이런 인상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클림트 다른 그 완성된 그림 중에 되게 신비로운 표정을 짓는 여인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전형적인 에곤실레의 시그니처 같은 드로잉입니다. 이 포즈도 약간 인위적인 이런 목각 인형 같은 포즈, 의도적인 여백, 심플함, 되게 감각 있는 드로잉입니다. 왜 천재는 요절할까? 자살로 요절한 경우도 있고 불운해서 요절한 경우도 있고 라파엘 27, 37세 요절, 병으로 죽었고 고흐 37세 자살, 나이 똑같죠? 에곤 실레 28살, 전설적인 락글럼 너바나 27살 요절. 맞아, 뭐 그런 천재들 27살 천재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 넘기면 37세, 38세 많이 요절해요. 카라바조 38세인가 요절했어요. 객사했죠. 제가 그래서 스페인에서 한창 미술관에서 해설할 때 제가 라파엘로가 37세에 요절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천재들이 이때 많이 죽습니다. 27살 때 많이 27, 28살 때 많이 죽고 위기 좀 넘기다가 37, 38에 천재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39 됐을 때 해설하다가 저는 위기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상관없는 게 저 어차피 천재 아니라서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맞네요. 바스키아도 27살 때 약물 과다로 죽었죠. 천재 나이 맞네요. 천재 자살 나이 27살 맞네요, 진짜로. 팔에 기대어 엎드린 누드, 에곤 실레. 불안함에서 안정감으로 달라진 누드. 여러분, 근데 미술사에서 워낙 이때 안정감으로 달라졌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너무 세뇌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마띠에를 보면 그렇게도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채도 밝아졌다고 하는데 밝지 않은 어두운 그림도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너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로틱한 건 여전하고 이 모델이 부인으로 바뀐 게 달라진 거죠. 아나 에디트 결혼하고 진짜 에로틱한 포즈. 이 작품도 에곤 실레의 말년 그림 중에 진짜 유명한 작품입니다. 레오폴트에서 진심으로 성의껏 빌려줬어요. 이번에 보면 이 작품도 이렇게 마지막 섹션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 성공했는데 곧 세상을 떠납니다.
진짜 빈미술계에서 완전히 이젠 떡상해서 인정받을 일만 남았는데 거장으로. 근데 이때 요절하죠. 와, 또 스토리가 너무 영화 같아요. 부인 죽고 3일 뒤에 요절하죠. 이것도 제가 혼자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일부러 보시라고, 맞디에를 보시라고. 여러분, 미술관보다 지금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이 맞디에르 방송의 매력, 미술관보다 더 잘 보인다, 관찰 감상하기 더 편하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축구 제대로 전술적으로 분석적으로 보기에 집에서 TV로 보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축구장보다.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으로 보는 또 매력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매력이 있어요. 손 정직된 건 여전하네요, 그죠? 그리고 서 있는 새 여성, 이게 미완성이네요. 독감으로 생을 마감하고 완성되지 않은 작품인데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마무리만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에곤 실레와 빈 1900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에곤 실레가 주인공인 전시였습니다. 클림트는 약간 받쳐주는, 메인 작품은 안 왔으니까. 초상화가 완성도가 있긴 하지만 전성기 때 그림 아니니까요. 전성기 때 그림은 안 빌려줍니다, 어차피. 에곤 실레 자화상 온 게 대박이에요, 이번에. 전시가 되게 알차요. 이번에 되게 추천드립니다. 전시 되게 알차요. 그래서 지금 제발 외우지 마 1주차 클래스 진행했고 다시 보기로 보여드립니다. 2주차에도 신청하는 분 계시니까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하셔도 됩니다. 1주차는 녹화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스페인 미술기행 4월 1일 부터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해서 코스는 약간 발전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프랭크 겔이 이 호텔을 사진 찍는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유명한 건축가 그 와이너리 또 따로 있거든요, 호텔. 거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가 이번에 가니까 인증샷을 찍는 거 좋지만 와이너리에서 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중세 호텔에서 머문 건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빌바오 가고 바르셀로나에서는 피게레스 달리 극장 갑니다. 가우디 투어도 하고, 가우디 투어 아주 실력 있는 좀 가이드님 좀 섭외해서 투어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투어는 거의 다 제가 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어는 주도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죠. 아무튼 책 광고 감사합니다. 책 광고 마음껏 하라고 해주시고 광고 그만해라 이런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문화 예술 쪽 부분에서 2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7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10위권 만들어 주시죠. 10위 안에 좀 몰아주시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예스24 알라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쪽은 순위가 조금 낮더라고요. 이번에 구독자님들이 일부러 교보에서 일부러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사주세요. 공평하게 한쪽 몰아주면 좀 출판사에 좀 뭐라고 한대요. 그러기냐고. 그래서 고루고루 상관없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 편한 대로 이렇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에 제가 미리 예고를 할게요. 공지 따로 할 건데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벌써. 12월 17일 선릉역 5분 거리 공간 좀 빌려서 출간 기념회 할 겁니다. 강연, 책 소개하는 강연, 그림 이야기 하고 사인회 이렇게 하고 간단한 소품 좀 드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혹시나 너무 초과되면 초과된 대로 그때 걱정할게요. 미리 걱정 안 하겠습니다. 교보문고 주문 완료. 너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주문만 하지 말고 감상평, 편파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냉정한 평가 제발 하지 마세요. 편파적인 감상평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선착순으로 많아도 50명 정도로 더 초과되는 대로 다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라서 외면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 그 뒤에 2차로 카페에서라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고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 태그에 여러분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어르신들이 띄어쓰기에서 태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남겨주신 분 계시는데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태그는 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태그 달기 캠페인 해주시죠.
그리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 짧게라도 감상평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여서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녁 7시에요. 수스페이스군요. 수스페이스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면 한다면 진짜 하니까 웬만하면 늦어지지 않은 이상 제가 그냥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드로잉한 에코팩 선물로 오신 분들 선착순으로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러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해요. 제가 드로잉한 거거든요. 성가적 성당에 나오는 에코팩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별거 아닌데 선착순입니다. 15명 모였어요. 네, 공지할게요. 곧. 아무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